과연 성공했다고 해야 될까요? 성공했다고 해야 될까요? 동학개미운동이 과연 성공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 못한다라고 봐요. 절대 성공 못한다고 봐요. 이건 금융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고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빌미로 홍보를 할 수 있겠죠. 사이트별로 홍보를 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분들 오세요. 동학개미운동 성공기념 이벤트 전문가 가입하세요. 여러가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학개미운동은 성공 어렵다고 봅니다. 왜? 기본적인 근본적인 마인드가 5% 10%만 올라가면 매도하려고 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뭐가 있냐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대부분 타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 삼성전자. 개인들이 타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시종 몰빵해가지고 삼성전자를 타고 있는데 5만 4, 5천까지 올라갔어.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다시 4만원, 4만 전자 됐다가 어제 종가상 다시 올랐잖아요. 오늘 4%대 올랐어요.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 임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찌되었거나. 아무튼, 나온 이야기고, 알아야 되는 이야기니까, 언급을 하자면, 지금 삼성전자가 왜 안 가고 있냐,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되거나 개인들이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보유 삼바 지분이 45%예요. 삼성전자의 매각 준비 중이에요. 삼성전자 주주들 반대를 시켜서 블록딜 시점 추가 20% 이상의 할인율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삼성물산 고위 임원에 의하면 삼성물산은 삼바 매각 대금으로 금산분리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처분을 해야만 하는 삼전의 주식을 블록딜로 인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 안정화하려는 계획인 거예요. 삼바는 올리고 삼전은 누르고, 이거를 지금 임원들이 목숨 걸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전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이거를. 내부 사정을 누가 알아. 저도 이제 정확한 얘기는 모릅니다. 제가 이제 듣고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저도 삼성 출신이다 보니까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언급을 하는 것 뿐이지, 이게 100% 맞다고는 얘기 못해요. 그래서 전 그룹의 사장들이 지금 직을 걸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희 회장의 공식적인 이제 사망 선고부터 해가지고 상속세 내는 것까지 다 이제 결정이 날 수 있는 조만간에 빠르면 올해 안에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되었거나 이런 분위기. 근데 삼성전자를 몰빵을 했어. 삼성전자가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계속 이런 상황이야.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겠어요? 버티시겠습니까? 제가, 저의 30년 주식 철학은 시간은 변동성을 이긴다입니다. 그 시간을 이기는 건 셀프 컨트롤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변동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2년, 3년, 나는 3년, 5년 목표로 갈 거야. 라고 샀어. 근데 지지리도 안 가. 보유하실 수 있겠어요? 보유하시겠어요? 앵기리도 또, 지지리도 안 가. 평단이 5만이라는데 5만 4천원, 5만 5천원 갔다가 또 4만 전자 됐다가 또 오늘 올라와. 이거 보유하실 수 있겠냐고. 홀딩 가능하겠냐고. 북한에서 도발해. 갑자기 어제 7% 빠져. 보유할 수 있겠냐고, 이거. 어렵겠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그냥 막말로, 흔한 말로 졸라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데, 오늘 얘기 포인트가, 시작 전부터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긋나긴 하는데, 이야기 좀 더 하면서 좀 정리를 할게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그래요. 물론 우리도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단기 매매 회전율을 가지고서 단기 매매를 해오긴 했어요. 매매를 해오긴 했는데 시간과 수익이 될 확률을 놓고 보더라도 길어야지 수익이 될 확률은 높아지고 이래요. 이거는 우리 한국 시장의 데이터와 미국 시장의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비율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아요. 매매 회전율과 수익 똑같습니다. 한국 시장 훨씬 더 좋아. 길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간은 변동성을 이긴다는 개념은 이거예요. 200년 미국 주식을 보더라도 주식이 채권이나 금이나 달러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높은 거죠. 연평균 수익률. 근데 우리나라는 30년 역사를 보건데 더 좋아. 12%야. 제가 계산한 겁니다.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건 제가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시장의 변동성은 감정적 투자 판단을 흐리거든요. 어제 변동성 오늘 올랐잖아. 또 내일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일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질 수 있고 양봉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선행 지표가 있어요. 미국은 오늘 올라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는. 왜? 지금 독일도 3%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도 1%대 상승을 하고 있고.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왔어. 시간으로 종목들은 대거 하락을 했어. 이렇게 하락 종목이 시간으로 많은 것도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거 다 시간으로 다 잘랐나 봐. 내일 불안감 때문에. 네, 포인트. 개인들이 다 매도하고 나갈 때는 뭐다? 사야 될 때다. 사야 될 때다.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서 하나 둘씩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료 만들어 놓은 것들 되게 많아요. 좋은 자료들. 심리를 잡을 수 있는 자료들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은데 나중에 또 다시 하나 둘씩 이야기를 할 거고. 결국에는 개인들이 털려고 할 때는 살 때예요, 살 때. 살 때. 3월과 같은 장세는 오지 않습니다. 99.9%. 한 번 그렇게 빠지고 나서는 그 이후에 오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2시 50분에 폭파가 됐는데 절묘한 건 아까 얘기했잖아. 2시 50분에 폭파가 됐다 그랬어요. 2시 50분. 49분. 근데 어떻게 이때부터 외인들이 매도를 하냐고. 2시 50분부터 매도를 하냐고, 외인들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2시 50분도 외인들은 매도를 해가지고 매수한거 포함해가지고 다 매도해서 15,000개를 40분 동안 50분 동안 매도를 하냐고. 기가 막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외환 딜러가 하소연을 했겠어요. 우리나라는 식민지다. 미국의 식민지다. 식민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는 모르겠다. 그때까지도 계속 올렸잖아요. 대북주들. 왜? 정부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 열심히 해보겠다. 오, 막판에 쭉 올랐는데, 외인들은 거기 선물을 매도 쳤단 말이지. 이 새끼들은 왜 매도 쳤냐, 이거야. 뭘 알고 있었길래. 정보력에서 우리는 확실히 우리 개인들은 딸리는 거죠. 정보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미리 예견이 되어 있었고,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국정원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전 국정원 실장 자료도 보긴 했는데, 그래서 지인 중에 이제 그쪽 관련된 사람이 있어서 자료를 보내주면서 대북과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의 세력들은 그거를 절묘하게 잘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빅텍과 스페코 그 외의 방산주들이 생각보다는 더 강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그렇게 작용을 한 겁니다. 보험 들듯이 갈 수도 있었는데 작용을 그렇게 했어요. 오늘도 그렇고 시간외로도 상한가를 갔죠. 네, 한편으로 보면은 예견이 되어 있었고 예고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의 야간 선물과 옵션의 구조로 보건대 야간 선물과 옵션 구조로 보건대 내일 생각보다는 덜 빠지면서 시장이 오히려 안정성을 찾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왜?
미리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터졌어. 개파락하면 올려야지. 왜? 불확실성이 해소됐잖아. 더 이상 뭐가 나올지는 이후에 봐야 되는 거고. 이후에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심리거든요, 심리.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결국엔 심리예요, 심리. 심리예요, 심리. 음, 행동경제야, 행동경제야. 행동경제학에서 나오는 심리입니다, 심리. 내가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냐, 취하지 못할 것이냐. 되게 불안해요. 이런 상황 되면 불안해. 시간으로 매도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되게 강해지죠. 왜?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 그러니까 시간으로 쫙 다 빠지는 거야. 엄청나게 빠졌어 지금. 시간으로 빠진 종목 수가 엄청나요 지금. 엄청나.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찜찜했는데 확인이 됐어. 그러면 개파락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내일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한 내일 개파락한다. 야간 선물을 볼 때는 개파락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미국 장은 오늘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강보합 이상 상승 마감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유럽도 지금 3% 상승을 하는데 미국이 빠질 가능성이 희박하죠.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러면 오늘 시간으로 빠진 종목들은 내일 그만큼 안 빠지고 보합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루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그거 매물 해소하면은 이 불안감 때문에 매물 나온다 그러면 해소하고선 올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장대 항목 만든 종목들이 개파락하고서 매물 소진하면은 그 다음에 확 쳐올리면서 파동을 만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양봉 만든 종목에서 개파락하는 종목들이 매력적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파동 저점을 잘 잡거든. 걔네들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잘 잡고 있다가 파동을 확 만들어 버리거든. 상한가 갖다가 개파락 3, 4%, 4, 5% 하는 종목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에요. 세력들이 그냥 거기서 뺄 가능성은 희박하거든. 다른 문제가 있거나 악재가 있지 않는 한. 파동 저점 잡기가 되게 좋아요. 상한가하고 개파락한 종목들. 장대 한번 만들고 개파락하는 종목들. 스페코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못 잡았죠. 보고는 있었는데 못 잡았어요. 그렇듯이 시장 상황은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워하는 형태로 가기보다는 예고되어 있거나 예상되어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소멸되고 이후에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내일 혹시라도 개파락한다 그러면은 포트 종목들이라든가 좀 여유 있게 가는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도 우리 포트 종목들은 시가 아래로 저점에서 추매하거나 수익성 매수를 하거나 문자로 대응을 했었는데 다 올라와서 마감을 했어요. 시간으로 밀렸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3월과 같은 폭락장은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단기는 단기대로 유동성 매매를 하면서 포트는 포트대로 매수할 종목들이 있으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서 비중만 잘 채워놓으면 이후에 시간은 변동성을 이깁니다. 정말로 시간은 변동성을 이깁니다. 증시 역사상 그렇고 제가 30년 가까운 투자 경험상 그랬고 12년 차 전업으로 볼 때도 그랬고 단기 매매 단타도 열심히 해왔지만은 포트들은 그렇게 올라왔어요. 물론 3월에 폭락과 하락장이 힘들긴 했지만은 이후에 회복되어 오는 속도와 한번 그러한 하락 변동성과 폭락장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또다시 쌍바닥보다는 그 정도면은 쌍바닥보다는 이후에는 변동성은 만들더라도 방향을 잡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증시 역사가 그래왔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마인드를 정립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포트 종목들이 밀리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연연해 하지 않아도 돼요. 1, 20%. 물론 10% 이상 밀리면 속상하죠. 근데 거래 없는 변동성은 충분히 그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폭락장에서 종목들은 거래 없이 충분히 밀릴 수 있죠. 3월달에 봤잖아, 우리는. (3월달에) 봤는데 그 정도는 이겨갈 수 있어야 이겨갈 수 있는 깡은 있어야죠. 깡이 있어야지 이 시장을 이겨나가지. 안 그러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표현들 꽤 많았는데 심리 상황이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묵묵하게 조용하게 빠져도 가능성을 놓고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빠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충분히 여기 오신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됐다고 해서 그 기업이 망할까요? 망할까요? 자, 대부 리스크 때문에 시간으로 빠졌어. 그 기업이 망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단지 수급적인 영향으로 빠졌다가 상황에 따라서 급등할 수 있거나 시간차를 둘 뿐이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 주변에는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파생, 옵션, 선물, 특히 옵션. 이제 옵션을 주로 하면서 주식을 하신 분들은 좀 마인드가 달라요. 왜? 옵션은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레버리지가. 오늘 같은 케이스도 콜은 150% 올라가고 200% 올라가는데 풋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예요. 엄청난 변동성이에요. 근데 옵션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인드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거나 그럼 빠르게 자르고 처분을 해야 돼. 그리고 갈아타거나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돼. 이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주식이 빠지면은 빨리 손절하고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파생을 주로 한 사람들은 거기서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봐요. 파생처럼 주식을 생각을 하기, 근데 전혀 다르거든요. 파생은 제로섬 게임인데 주식은 상생 게임이거든요.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거나 반등하거나, 어제 같은 케이스도 그래요. 개파락에서 양봉 빠졌다가 오늘 갭 떠가지고 양봉. 종목들은 더 올라가는데 어제 빠지니까 불안감 때문에, 파생 생각 때문에 이제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했는데 다른 대응을 못하고 손절만 한 거지. 그 종목은 올라오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주식은 상생이고 파생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중해 있다 보면은 그게 혼동이 되거나 그쪽 치중된 상황을 내가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네 개인들이 갖고 있는, 한편으로 내가 비중을 두고 있는 매매 전략, 파생이냐 주식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가지고서 우리 정회원 중에는, VIP 회원 중에서는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부담입니다. 왜? 손절 잡아드려도 손절을 못해. 그러니까 단타 종목이라도 단기 종목이라도 손절 가능한 안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압박감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네, 상황에 따라서 역별이 있는 종목이 단타로 들어갈 때, 단기로 들어갈 때는 올라오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그런 회원들이 계시니까 상황에 따라서 손절 못하면 한없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려갔다 돌릴 수 있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럽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종목 선정하는데. 그래서 가능한 그러한 상황들도 고려를 해서 종목들을 선정하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 단기 단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할 수 있죠. 회원분들 하나 다 세심하게 챙겨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지금 현재 야간 시장을 좀 볼까요? 미국 여전히 1% 넘게 야간 선물은 상승하고 있고, 유럽은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독일은 일단은 뭐 현재 구조로 볼 때는 안정적입니다. 오늘은 미국장이 상승 가능성이 있고. 자, 이 상황에서 포지션만 잠깐 좀 볼게요. 자, 우리 어제 오늘 제가 새로 재런칭한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은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시황을 보는 관점에서는 월 단위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녁 방송 꼭 들으세요. 시황은 제가 자타공인, 제가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자부합니다. 자, 보면은 제가 뭐 다른 작업은 못했는데, 외인들이, 이 위에가 외인이에요. 두 번째가 개인이고 아래가 금융투자인데, 외인들이 지금 하방 취하고 있어요. 선물 매수가 많다고 했는데 상방이긴 한데 7월은 하방이에요. 옵션 구조로 볼 때는. 개인들만 지금 상방이에요. 요게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목 잡을 수 있어요. 조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금융 투자자들도 일정 부분 좀 상방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개인들이 상방을 290 이상 취하고 있기 때문에 290 이상 올라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 이야기를 했던 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직까지는 외인들이 위로 리밋 걸어놓고 있고 저항 잡고 있는 자리가 290이다. 290 올라가더라도 내려오고 290까지 올라가면 290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10포인트 정도예요. 10포인트 올라가더라도 이게 7월 둘째 주 7월 둘째 주 만기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몇 주? 3주 남았어요. 3주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란 얘기예요. 3주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가 290까지. 오버슈팅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언더슈팅 됐듯이, 왜, 270을 봤는데 265까지 내려왔거든. 오버슈팅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더라도 290을 넘어서 둘째 주까지 마감되기 현재 모습으로는 어려워요. 290 위로는 지금 콜 매도가 많기 때문에 개인들 콜 매수가 많고 그래서 290 올라가면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주 동안은 맥스 10포인트 위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현재 보는 모습으로는. 그렇게 판단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코스피 200 기준. 지금 코스피 200은 282.6인데 여기서 봐야 아까 낮에 얘기했던 이 정도잖아요. 박스권. 그죠? 전고점 부근 많이 올라가야. 많이 올라가야.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위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있고 이제 내려오겠죠. 수축이 되겠죠. 이렇게 수축 과정이 거치겠죠. 그죠? 21선 여기 있고. 절묘하게 이게 맞물립니다. 정말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기술적인 흐름과 외인들이 만들어가는 포지션 흐름과 절묘하게 맞물려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을 시키면서 흐름과 지수의 레인지를 놓고 보면은 참 잘 보여요. 근데 전문가들 중에 이렇게 읽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읽어가면서 종목들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 훨씬 더 승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ELW도 같이 하는 거예요. ELW도. 기술적인 흐름을 타겠죠. 그죠? 기술적인 흐름을 탈 수 있겠죠. 타면서 7월이 지나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호재가 정말 나온다 그러면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외 변수, 또 다른 변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후에 상황은 기술적인 흐름은 이렇게 왔다 갔다 수축이 되고 힘을 비축한 이후에 8월, 9월 돼서 6월이 지났으니까 7월, 8월, 9월 동시만기 9월 달에 동시만기를 놓고 외인들이 만들어갈 수 있겠죠. 위로든 아래로든. 과연 위가 될까 아래가 될까? 왜? 분기별로 만들어지는 동시만기가 외인들의 파워가 셉니다. 기관들은 다다리가 세요. 특히 금융투자애들은. 금융투자애들은. 금융투자. 오늘 그래서 막판에 많이 매수를 해놓은 게 조금 좀 찜찜하긴 합니다. 왜? 이거 분명히 내일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식들 매물 쏟아내면 무지막지하게 쏟아냅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거든. 지들 돈 아니니까 막 쏟아내거든. 던져대거든. 이게 좀 찜찜해요. 오늘 매수를 늘렸다는 게. 차라리 안 늘렸으면 내일 덜 나올 수 있을 텐데 오늘 막판에 확 올려버린 게 내일 매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한 시장 구조를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종목에서의 수급, 기관 외인들 수급, 금융 투자애들이냐, 투신이냐, 그리고 시장 상황이 이러한 대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의 수급 종목들을 어떻게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오버한 제넥신이 있죠. 제넥신. 오늘 수급이 누가 들어왔어요? 기관애인들 다 들어왔어요. 그죠? 30억. 외인들은 70억. 내일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추세를 타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개파락에서 올려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개파락 안 할 수도 있어요. 앞에 거래는 신고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한 게 신고 거래, 그 종목의 신고 거래, 사상 최대 거래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 부지기수인데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 종목의 역사상 신고 거래 터진 종목은 밀려도 올라간다. 강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앱클론이에요. 앱클론. 중간에 여러 번 매매를 했었지만 앱클론. 공방 때도 이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긴 하죠. 공방 때 절묘하게 타이밍 잘 잡았었죠. 어디서 여기서 매수해서 약수익으로 오버해가지고 다음날 파동 먹고, 우리는 여기서 매수해서 또 올라가는 거 먹고 계속 신고가 만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신고거래. 그렇듯이 그 종목의 사상 최대 거래를 터트리면서 양봉 거래를 만들었던 종목들은 배신을 안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배신을 안 해요.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시간차를 좀 두고 보시면은 이격 줄이고 나서 시간을 두고 또 올라가요. 이슈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버릴 종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 축소 추매를 조절을 하시면 될 거예요. 축소 추매를. 자, 그리고 시간외로 대북주들, 방산주들이 대거 안 보이던 애들까지 오늘은 대거 상한가를 갔습니다. 항공우주부터 해가지고 뭐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뭐 단조, 풍산, 뭐 그동안 별로 이제 주목도 안 받던 방산주들까지 대거 지금 막 급등을 해버린 상황이었는데, 너무 섣불리 아침에 접근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차라리 편하게 오늘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에서 내일 개파락하면은, 양봉 만들었던 종목들 중에서 개파락하면은 오히려 개파락 시가 이하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중에 이제 기관에인도 수급 강했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애들, 유니캐스트라든가 시간으로 빠질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빠질 수 있어요. 시간으로 빠졌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애들 접근하는 게 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좋을 수 있죠. 얘도 신고 거래네. 얼마나 좋아. 이격도 많이 안 벌어지고. 이 시장이 불안할 때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급이 강했던 종목, 기관애인 수급 종목들을 개파락 할 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수급, 제가 이야기하는 수급은 기관 외인들 수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관 외인 수급.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급은 기관 외인 수급. 자, 이렇게 하나씩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시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종목, 그리고 단기, 운영 방식, 스윙이나 중기
운영 방식 이해하면서 가시면은 3월의 하락장, 폭락장 이후에 다시금 또 온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이후는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위에는 어디를 목표로 가야 된다. 지수는 조금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어도 위를 목표로 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가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작업하실 때는 어떤 형태로든 괜찮아요. 옛날처럼 중기 포트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도 얘기했듯이 800만원 1000만원 가지고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8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350만원 만든다고 하니까 벌써 3개월째 가고 있는데 3개월 4개월째 가고 계신데 얼마나 좋아요. 1000만원 가지고서 월 3, 400 만드는 것 자체가 수월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 장세가 그거를 입증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종목에 대한 접근도 물론 따라주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장세고 원금이 크신 분들은 걱정 없이 가시라는 이야기를 해요. 단지 당분간 올라온 폭이 있어서 흔들기 위한 전략과 지수의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어제와 같은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라고 봐요. 5%, 6%. 적어도 2, 3%, 3, 4%, 맥스 3, 4% 변동성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그렇지만은 변동성일 뿐이지 그게 지수 폭락과 하락으로 밀리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시작은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고 단기든 스윙이든 중기든 만들어 가야 될 시기가 된 거죠. 충분히. 이 흔들 때 종목들이 흔들리고 빠질 때 매수하지 않으면은 시기를 놓칠 수가 있겠죠. 놓칠 수 있겠죠. 어제 폭락장에서 종가에 우리 회원분들은 센스 있게 포트 종목들 종가에 매수하고 삼성전자 매수하고 왜 매번 설명드리니까 매수하라고 안 해도 센스 있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우리 VIP 회원들이시니까.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현재 야간 선물이 미국 선물은 1.1%, 우리 야간 선물은 미니 선물은 그냥 뭐 약보합.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옵션 구조입니다. 옵션 구조인데 옵션 구조는 콜과 풋이 팽팽해요. 그냥 균형이 맞아요. 맞는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모습으로는 미국장이 지금 상황에서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일 지수가 많이 하락하지는, 시가가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코스피는 많이 하락하지 않고 보합이나 약보합 정도에서, 미국장이 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갭뜰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보합이나 약보합 시작을 해서 올려줄 양봉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21선 기준 놓고 너무 시간으로 빠진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16일 저녁 방송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달리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종목도 좋고요. 런칭 방송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혹시 기타 운영 방식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중기 포트 운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중기 포트 운영을 많이 하면서 갔었는데 지금은 꼭 중기 포트에 연연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전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스윙도 가져가고 단기 매매 최근엔 이제 시장 상황이니까 단기 매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중간에 중간 종목 보면서 3%, 5%, 7% 수익권에서 분할 매도 하세요. 분할 매도 하세요. 한번 올라가면은 그 정도 자리에서 올라가면 VI 딱 걸리잖아. 그죠? 어제도 오늘도. VI 걸리면 VI로 분할 수익 챙기면 돼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매일 두세 개씩, 매일 VI 걸리는 종목은 한두 개, 두세 개씩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에서 분할 수익 챙겨도 충분해요. 단기 단타는.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매매일지와 같이 만들어져 가요. 해지한 거는 빼버렸는데 일단 그렇게 소소하게라도 계속 만들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해지를 하거나 분할 수익 챙기거나 손절 짧게 하거나 만들어가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지를 수도 있는데 지르는 거는 이제 또 별개 문제고 질러야 되는 거는 중기 포트 스윙 포트 같이 갔는데 단기 단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확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비중 확 커지죠. 단타로 확 지르는 게 아니라 이제 포트가 같이 맞물릴 때 이제 지르게 되는 거죠. 중기와 스윙과 단기가 같이. 남광 이 관련된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이에요. 비슷한 흐름이에요. 수급 들어왔다가 계속 거래 없이 빠지고 특별한 이슈 없어서 비슷한 흐름이고 과매도권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는 과매도권 내려와서 어디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고요. 좀 시간은 조금 한 템포 시간 두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 일단 과거에는 좀 지저분했는데 실적이 실적도 받쳐주니까 시간차 두고 쌍바닥 고려를 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했던 거지만 모든 주가의 흐름은 시간 플러스 가격 시간론과 가격론 시간론과 가격론 잠시만요. 시간론과 가격론.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듯이 결국에는 뭐다? 시간은 가격의 변동성을 이긴다는 거예요. 시간은 가격의 변동성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심리가 문제죠. 심리가. 자,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은 이렇게 좀 오늘 저녁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제가 방송하니까 오셔서, 같이. 그때 좀 시황을 이렇게 오늘 읽어드렸듯이 꼼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시황이 한편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시장 흐름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환 딜러가 어떻게 알았냐. 아, 도대체, 저놈들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시간 2시부터, 2시 50분부터 선물을 매도했냐, 이거지. 외인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결국엔 식민지격이라는 느낌이 팍팍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 흐름을 읽어갈 수 있는 방법이 외인들과 개인들하고 좀 반대 포지션이 많은데, 기관들은 빼고, 기관들은 좀 따로 국밥인 경우가 많고, 외인들하고 개인들하고 데칼코마니 현상이 좀 많이 벌어져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외인들의 포지션과 개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지수의 범위와 시장 흐름을 읽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동성은 불가피해요. 큰 변동성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불가피합니다. 하지만은 일정 부분 레인지를 놓고 가볼 수가 있거든요. 270을 저점 보고 있는데 265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어. 300을 보고 있는데 만들어가는 게 300까지 못 갈 것 같아. 290. 오버슈팅 되면 295. 앞으로 3주 동안. 그 정도 보는 거죠. 요 분위기 속에서 내가 매매 전략과 지수 흐름을 어떻게, ELW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요거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고생 많으셨고요. 자, 편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